마지막 남아있는 도형의 이동 파트를 마무리합시다. 이건데 여기가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있는데,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각각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평행 이동이 좀 더 쉬워 보이다가도 언제 대칭 이동은 쉬워 보이고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평행 이동부터 할게요. 먼저 전부터 평행 이동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그림이 많이 이상하네. 자, 좌표 평면에서 여기 있는 어떤 점 x, y를 이 점까지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x축으로는 a만큼 y축으로는 b만큼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올 거야. 그러면 여기 옮겨진 얘놈의 좌표는 어떻게 쓰면 될까? x축으로 a만큼 갔으니까 x좌표는 x에다가 몇을 더하면 돼? a를 더하면 되지. 얘는 x 플러스 a. 마찬가지로 y, 원래 y였는데 y에서 b만큼 움직였잖아. 그러면 y에다가 b만큼 움직이면 이 점의 좌표가 되는 거 맞아요? 이거는 안 어렵지? 맞아? 그치? 근데 점이 아니라 들어오세요. 얘는요,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고요. 여기서는 도형을 평행 이동시킬 건데, 이 도형에 들어가는 애들은 원도 될 수도 있고, 직선, 뭐 2차 함수, 3차 함수, 곡선, 모든 거, 점을 제외한 모든 좌표 평면에 그리는 전부를 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프상에 그릴 수 있는 거,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어떤 f, x, y라는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평행 이동시킬 거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서 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와서, 우와,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가서, 너무 막 그렸나? 예? 큰일 났네?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대충. 이 점이 이 점으로 평행 이동되면서 모든 점들이 다 같이 평행 이동되면 위에는 이 그래프가 되지 않겠어? 맞지? 얘는 식을 어떻게 써? 그러니까 얘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까는 x, y였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점과 도형이 달라요,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봐봐. 여기 있는 이 함수를 그대로 옮겨간 거 맞지? 그러면 이 얘는 x랑 y를 집어넣었을 때 0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함수 f란 말이야, 맞지? 근데 똑같은 f야. 그럼 이 f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x 값이랑 y 값이 똑같이 x랑 y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평행 이동을 했잖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이 점은요, 점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지. 이게 맞지, 점은. 그치? 근데 이 점을 여기에 대입시킬 거란 말이야. 대입시켰을 때 x, y가 나오게 만들려면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얘를 집어넣는데도 똑같이 x가 나오려면 얘는 몇을 빼야 돼? a를 빼야 되지. x-a, 여기는 y-b가 들어가면 x 플러스 a가 들어가도 a가 없어지면서 fx, 또 fy는 0 만들 수 있는 식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도형은 반대로 빼줍니다. 점은 더해줄 거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써줄 거고, 도형에서는 그냥 움직인 만큼 빼줄 거야.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죠. 지울게, 이거 잠깐. 잠깐만. 그림을 그리지 말고 이걸 쓰자.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는 애를요,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뒤에다가 더하기 3 한다 그랬지. 더하기 3을 한 요 식이나, 얘를 y는 원래 식이 y는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었어요. 얘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 거야. 근데 방금 전에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y 대신에 y 빼기 3을 집어넣는 거 맞아요? 이동시킨 것만큼 집어넣는 거지, 식에다가. 그러면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 거였으니까 3만큼 y에서 빼준 요 식을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2, 3이 이항되면서 이 식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차 함수를 할 때는 평행이동이면 그냥 뒤에 붙는 여기가 평행이동에 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원래는요 이렇게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걔가 이항되면서 플러스 3이 더 붙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것까지는 거기서 하긴 좀 그랬으니까 그냥 뒤에 더해지는 거다라고 했었고, 그러면 만약에 y는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그치? x 대신에 x-1을 집어넣어야 되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죠. y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지. 얘를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식을 만들어 보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2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좁은데 4의 x-1 더하기 1 이런 식이 되겠죠. 맞아요. 얘를 전개해서 나오는 식이, 얘를 전개하고 정리해서 나오는 식이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y만큼 이동시킨 이차 함수가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고 귀찮은 거지. 얘 집어넣어서 다시 전개해야 되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동한다 그러면 이동한 만큼 더하거나, 점이라면 더하고, 도형이라면 뺀 거만큼 대입해주고 해서 풀면 됩니다. 이게 평행이동입니다. 됐죠? 평행이동. 제일 복잡한 거는 원일 거야. 원은 2차식에 2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귀찮은 거는 원일 겁니다. 이게 평행이동이고요. 지금 방금 했던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방법이 달랐지. 대칭이동은 같아요. 그래서 더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얘는 케이스가 많아. 유형이 많아. 그래서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부터 하자. 똑같기 때문에 일단 점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대칭이동입니다. 얘는 x축, 얘는 y축. 여기 있는 한 점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고 하면 어떤 말이야? 일단 대칭이 뭐예요? 좌우 대칭 이런 말 하잖아.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그 얘기는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는 좌우가 완전히 같다. 데칼코마니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X축에 대해서 완전히 접었다 뗐을 때 그때 찍히는 이 점, 이 대칭되는 이 점 맞아? 그치? 그러면 얘는 X좌표는 그대로 동일할 거고요. 대신에 Y좌표만 달라질 건데 이 길이랑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길이가 같지. X축까지의 거리가.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좌표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X좌표는 변화가 없지. 근데 Y좌표는 변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Y지. 이만큼이 Y라면 이만큼도 Y일 거니까 여기에서 Y만큼 내려온 마이너스 Y라 쓰면 되죠. 반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이 점에다가 찍었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x, y. X좌표는 바뀌었지. 근데 Y좌표는 변화가 없어요. 이거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니까 이 점에 찍히는 거 맞아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오케이. 두 개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뀝니다. 글씨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요게 축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다시.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 4,3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몇 콤마 몇이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치?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뀔 거야. 원점 대칭시키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4. 그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반대로 Y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4,3 이렇게 됩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지 이거는? 그치? 이게 첫 번째 축에 대한 대칭. 자, 두 번째 축, 점, 직선, 직선. 어떻게 그려야 되지?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지나고 있는 1차 함수예요. X-X. 그 다음에 여기에 X, Y라고 하는 점이 있어. 이번에는 이 얘를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찍힐까? 반대쪽. 어디에 반대쪽? 직선의 반대쪽. 그치? 여기에서 수직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돼서 같은 거리만큼 다시 수직으로 가서 이쯤에 찍히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에 찍힌 이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좌표 어떻게 구할 건데? 이 좌표 어떻게 구할까? x, y랑 y는 x의 아까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큼을 봤을 때 거리가 가장 먼 점이 두 개 아닐까요? 다시. 이거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갔을 때 찍히는 점이 직선과 가장 먼 곳이 있어서 아닐까요? 거리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먼, 직선이란 거리요. 이 직선이랑 이 가장 거리가 먼 점? 아니, 이 거리랑 이 거리는 같아야 되잖아. 직선이랑 가장 거리가 멀다는 건 무슨 말이죠? 수직으로 가죠. 근데 그거는 이 점도 될 수도 있고 이 점도 될 수 있잖아. 그렇죠. 저 점을 어떻게 확인할 건데? 자, 아이디어 잘 보세요.
이거 너네가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기울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얘 기울기는 몇이야? 1이지. 근데 걔랑 수직으로 만났대. 그러면 이 기울기를 쟀을 때 얘는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얘와 얘를 기울기를 만들면 x-x1분의 y-y1이 뭐가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지.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맞아요. 두 번째. 중점을 이용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 맞아요? 그치? 무조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거니까 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내분점? 그치? 원래는 내분점을 하는 거죠. 내분점을 하는데 1대1 내분점이잖아. 그 얘기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점 아니야? x1 더하기 x 2분의 y1 더하기 y 이거가 점이지. 근데 그때 y좌표와 x좌표가 같대요. 그 얘기는 x1 더하기 x랑 y1 더하기 y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x1 더하기 x랑 y1 더하기 y가 같아요 라는 것이 이용할 수 있지. 요게 첫 번째 식이고요. 요게 두 번째 식입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 어떻게 보면 연립이죠.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쓰지 말고 x1 마이너스 x는 y 마이너스 y1이라고 쓸 수 있지. 다시 얘를 기억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억.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x1은 이 y1 이 x1은 이 y지. 그 얘기는 x1은 y란 얘기 맞아요? x1이 뭐라고? y라고. 우린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점은 알고 있는 점이야. xy는 알고 있는 점이고요. 이 점을 몰라. 이걸 구하고 싶은데 x1이 뭐랑 똑같아? y랑 똑같지. 원래 좌표에. 그 다음에 둘이 빼겠습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이 x는 이 y1 이 x는 이 y1 이 y1. 그 얘기는 x랑 y1이랑 똑같다는 얘기지. y1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 맞아요? 그치? x, y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켰더니 y, x가 나왔어요. 둘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치?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거에 대해 대칭시켰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란 식에 대해 대칭시키면 어떻게 나올까? x, y가 어떻게 바뀔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오케이. 둘의 순서도 바뀌면서 부호도 바뀝니다. 됐나요? 응. 이게 직선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거는 제일 기본적인 직선으로 한 거거든. 그리고 y는 x니까 그냥 둘의 순서 바꾸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뭐 이상한 직선이 나왔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게 직선 나오고 이 점이 있어. 이 점 대칭시키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 기울기 그치?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 이거 그대로 얘랑 얘 이 점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점 모를 거 아니야. 모르고 있는 점을 x1, y1 놓고 얘랑 기울기 쓰고 이거 중점이 이거 적선 위에 있다 해가지고 똑같은 과정으로 풀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여준 거고. 두 번째 방법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 점도 알고 이 직선도 알아. 근데 이 점을 구해달래. 두 번째 방법. 이 직선을 평행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야, 취소. 갑자기 생각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원래 뭐 하려 했냐면, 얘를 원점이 지나도록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이것도 평행이동, 이 점도 평행이동, 이 점도 평행이동 시켜서, 원점을 지나고 있으면, 아까 저거랑 똑같다면,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다시 평행이동 시켜서 구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기울기가 1일 때만 성립해요. y는 x일 때만. y는 뭐 3분의 1x 이러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취소. 편법 쓰려다가 망했네. 어쨌든 그러면 직선이 나오면 결국 이 과정을 다 하셔야 됩니다. 됐죠? 아, 도형 안 했구나. 나 뭐하니? 이건 점의 선에 대한 대칭이동. 점의 도형은 얍. 또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얘를요, 이게 f의 x, y라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x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러한 그림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치? 그럼 얘의 식은 어떻게 될까? 얘의 식은 x에 대해, x축에 대해 대칭이동 시켰어요. 그러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겠지. 그러면 x, y. 그냥 원래 식에다가 얘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원점을 꼭점으로 하는 이런 애입니다. 얘를 x축에 대해 대칭이동 시킨대요. 그러면 이런 애 나올 거잖아, 맞지? 근데 x축 대칭이동이니까 y 대신에 뭘 넣는다고? 마이너스 y.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y는 3x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제곱. 그러면 이 식만 나오는 거 맞지? 폭은 똑같을 거고요. y축과의 넓이 똑같을 거고,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이고, 꼭점은 0,0이고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형. 정리해 줄게요. 아이, 덥다 이제. 좀 길게 할까? 먼저 평행이동부터.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 x, y를 x축으로는 a만큼, y축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그럼 뭐가 된다고? x 더하기 y 플러스 b죠. 근데 이번엔 어떤 도형 f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을 똑같이 x축으로 여기다 써야겠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켰대. 그럼 얘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치? 아까 점에서는 이동해준 만큼 더해줬는데 얘는 이동해준 만큼 빼준다 그랬죠. x축으로는 a만큼이었고 y축으로는 b만큼이었고. 너네 이거 이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중심 몇 콤마 몇이 원이야? a, b짜리는 원이지. 반지름 몇이야? r이지. 맞아?
중심이 0,0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 이 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원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쓰고 있어요. 또 하나. 또 이건 3학년 때 쓰던 거. 얘 무슨 함수? 이차 함수지. 근데 얘를 막 꼭지점이라고 하면서 x-p의 제곱 더하기 q 만들었죠. 얘 꼭지점 몇이야? p, q지. 얘는 0,0이죠. 1로 얼마에 움직였어? 꼭지점이? 얼마?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였지. x축으로 p만큼이고요. 얘 넘기면요. y-q는 x-p의 제곱이잖아. 여기에 y 대신에 q 넣고요. x 대신에 p 넣습니다. 맞아요? 이미 쓰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죠? 이미 쓰고 있던 거. 됐고. 어쨌든 이게 평행이동이고요. 대칭이동. x축 대칭. x, y를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뭐가 바뀌어? 얘 반대? 누구의 좌표? 의 좌표가 어떻게 돼?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x, y로. 그치? 그러면 도형. 어떤 fx, y는 0이란 도형을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똑같이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얘는 점이랑 도형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y축. 그러면 엄청 길 것 같은데 다 못 쓰겠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저기요? x, y를 y축 때 대칭시켰어요. 그치? x 좌표의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 맞아요? 그러면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형이 있다고 하면 얘는 x의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위로 써야겠다. x축, y축 했으니까 원점. 원점 대칭. x, y가 있습니다. 얘를 원점 대칭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누구의 부호가 바뀌나요? 원점 대칭시키면. 아저씨들. 저기요. 얘가요. 일로 갔어요. 그러면 풀이었던 게 맞잖아. 둘 다 바뀌죠? 이렇게.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이동시키면 f의 -x, -y는 0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원점 다음에 y는 x. y는 x라 쓰고 그냥 직선이라 하겠습니다. 아니다. 따로 써야겠다. y는 x 대칭 시키면 x, y는 뭘로 바뀌어요? 그치? 둘의 순서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f의 x, y는 0도 어떻게 된다고? f의 몇, 몇? 어떻게 돼? 저기요? 모르는 거야? 말을 하기 싫은 거야? 답답해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여기까지 맞아요? 맞아? 아니잖아.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틀렸잖아, 내가. 틀리면 말을 해줘야지, 얘들아. 물론 내 실수긴 하지만.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아니, 틀렸다며. 아니, 뭐지, 얘네? 말을 안 해. 미쳐버리겠네. 뭘로 바꿔야 돼? 자, y는 x 대칭이에요. 그러면 둘의 순서가 바뀐다 그랬어. x, y가 순서가 바뀌어서 뭐가 됐어, 지금? 마이너스 x. 그치?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 뭐가 안 되는데? 플러스가 안 되지 않을까? 그치? 얘 플러스 바뀌어야죠. 부호가. 그러면 얘도 f, s, y는 0이지. 얘가 이거에 대해 대칭됐어요. 그러면 둘의 부호가 바뀌어, 순서가 바뀌어. 네? 순서가 바뀌죠. y, x는 0이 될 거고, 추가적으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동하면 x, y는 어떻게 바뀐다고? 부호가 바뀌고 자리 바뀌죠. 그치? 부호도 바뀌고 순서도 바뀌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도형을 이동시키면 똑같이 대칭은 똑같습니다. 도형이랑 f에 f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거 하면 잘리겠는데? 얘는 0. 이거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뭘 확인하라 그랬어? 두 가지. 첫 번째, 기울기. 기울기가 원래 있는 직선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된다는 거. 이거 이용하면 되고요. 또, 그치. 두 점의 중점이 주어진 직선 위에 있다는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됐죠? 이게 도형의 이동의 전부입니다. 시간은 45분. 문제 몇 개만 풀고 끝낼게요. 솔직히 평행 이동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대칭 이동해서 (213페이지에) 1476번.
1분 더 주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1476번 a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을 x축에 대칭시키고 원점 대칭시켜서 3,-5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얘를 x축 대칭시켰으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지. 그러면 이거 대신에 a, x 플러스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y로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의 식이 됐다가 그러고 나서 바로 원점 대칭시키면 둘 다 부호 바뀌는 거 맞아요? 다시 둘 다 부호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지. 이 식이 누굴 지난대? 1을 지난대지. 그러면 3,5를 마이너스 5를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0을 만들어주는 a 값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3이지. 정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대칭이동 할만하죠? (217쪽에) 1505번
같이 풀겠습니다. 1505번. 점 7,5를 직선 y는 3x-1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 7,5 예쁘게 찍고 3x-1 예쁘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계만 하면 돼요. 어떤 직선이 있을 거고, 걔를 7,5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 대칭 이동한대. 얘가 y는 3x-1일 거고, 이 점이 7,5야. 나는 이 점 구하고 싶어.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까? 맘대로. 어떤 게? X, 알파, 베타. 오케이, 알파, 베타 상관없어요. 알파, 베타, A, B, 뭐, 네모, 세모, X1, Y1 상관없습니다. 알파, 베타 두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거. 기울기가 얘는 3x잖아. 얘랑 수직이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만든 기울기가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지 여기 있는 기울기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7 알파로 할까? 알파 먼저 할까? 알파 마이너스 7분의 베타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를 이용을 해서 x로 곱하면 3베타 마이너스 15는 7 마이너스 알파 되는 거 맞죠? 3베타 마이너스 15는 7 마이너스 알파. 오케이, 됐고, 요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중점. 오케이,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먼저 중점의 좌표부터. 얘의 좌표는 x끼리 더해서 반띵, 또 y끼리 더해서 반띵,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근데 x, y가 요 위에 있다를 이용을 하면 2분의 5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을 곱해주니까 21 플러스 3 알파 빼기 1이다 를 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빼기 1이니까 빼기 2로 올릴 수 있지, 위에다가. 그러면 21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요 19로 만들게요. 그러면 5 플러스 베타랑 19 플러스 3알파가 똑같다는 얘기지. 5 플러스 베타랑 19 플러스 3알파 같은 거니까 얘가 니은식이 되죠.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면 됩니다. 그 전에 식 좀 정리할까? 얘 정리하면요, 넘어가서 알파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22가 0인식이고, 밑에 식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넘어가면 14는 0이 되는 식이죠. 그러면 기억 니은이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기억, 얘가 니은. 연립하면요 어떻게 되죠? 뭐가 편할까? 어디다가 3을, 여기에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 알파 더하기 9 베타 마이너스 66은 0이고, 20과 20을 더하면 3알파 마이너스 3알파 없어지면서 10 베타 마이너스 80이 0이지. 그럼 베타는 몇이야? 8. 그 베타를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는 몇 나와?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2. 그러면 알파, 베타였으니까 원래 알고 싶었던 좌표는 마이너스 2,8이 나오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 건 아니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1509번 보세요. 거리 구하는 거, 최소값. 푸는 거 아니고 그냥 설명만 할게요. 어떤 최소값이 나오려면 무조건 직선 나오는 거 맞아요? 최소값이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서 한 번에 직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 아니야, 맞지? 그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막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어.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시키는 이 점과 얘를 평행 이동시키는 이 점을 이어서 이렇게 되는 이게 최소값 되는 거 맞아요? 이거를 생각해서 푸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됐죠? 응. 이거는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서 체크했고요. 그래서 숙제는 맨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 파트를 홀수번만 푸세요. 홀수번만. 일단은 홀수번만에서 모든 유형을 다 푸세요. 그리고 짝수번은 금요일, 월요일 날 푸시면 됩니다. 알았지? 됐나요? 응. 그리고 그동안 숙제가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동안 안 나가는 숙제는요, 그냥 이 책 계속 푸는 게 숙제입니다. 만약에 시단 하는 거 다 풀었어. 그러면 C단계까지. 그 다음에 심플 하는 사람 다 풀었어. 그러면 센. 됐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성도 끝났고요. 다음 수업 때는 수하를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